네, 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1월 1일자 영상, 아마 새해 인사를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좀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전해드립니다. 아무래도 2021년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특히나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계기를 다져서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이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언급할 때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수에서의 덧셈을 했었고 식에서의 덧셈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수와 식은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형태로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식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식에서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차수와 계수를 가지고 덧셈한다 뺄셈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이번에 또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를 다음과 같이 적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7 이라고 해보고요. b를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 마이너스 6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태 두 개에서 a 더하기 b 하나 해보시고요. a 빼기 b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심화로 이 내용을 언급해 봅니다. 2a-b는 어떻게 될 것이고 a 플러스 2b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텐데 한번 적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지금 곱셈부터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스럽게도 수에서 곱셈을 다뤄봐야 됩니다. 수에서 곱셈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단부터 9단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구구단이라고 했을 거고요. 뭐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19단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19단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면서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지 20진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진법과 20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10진법은 0부터 9까지 20진법은 0부터 19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0부터 9까지는 알겠는데 10부터 19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10진법입니다. 10진법에서 10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10, 11, 12 뭐 쭉 가서 19까지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십진법의 계산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했을 때 19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저는 수에서의 곱셈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5시 33분이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아직 2021년입니다만 28일입니다. 12월 28일. 그럼 이 숫자를 곱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곱하겠죠. 이 상태였을 텐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로셈법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쉽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할 적에 이 8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3에 24, 또 83에 24인데 2를 더하니까 6, 85, 40, 인데 2를 더해야죠? 네, 8264가 됐고, 이 2를 보면 이 2는 뭐냐면 20이죠. 네, 20이다 보니까 여기에 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각각을 곱합니다. 그러면 2, 3은 6이고 또 6이고 2, 5, 네, 10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14,884라고 하는 것으로서 답을 얻어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53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3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5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라고 계산을 했을 거고요. 28은 2 곱하기 10 더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8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각각의 이 숫자에 곱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이 됐고 또 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부분도 각각의 계산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이 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0입니다. 10이 없었다면 우리는 1660이 아니라 1066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더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풀어봤냐면 초등학교 문제집에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가 다음에 계산 실수가 돼서 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원래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를 출제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오류인 점에서 인식 능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다항식에 곱셈하기 전에 왜 다뤘느냐라고 하면 이제 식에서의 곱셈을 다뤄보면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에서의 곱셈.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 중에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개수, 문자, 그리고 문자에 대한 차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항식은 덧셈과 뺄셈 없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단항식이라고 했고요. 다항식은 항이 덧셈 뺄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항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일단 단항식에서 곱셈해 볼 거고요. 다항식에서 곱셈해 볼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OX 세제곱 Y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둘을 저는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잘 보시죠. 5가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있고요. x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고 밑줄 노란색 쳤고 파란색 밑줄 쳤습니다. 그 과정을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5랑 2랑 곱하시고요. x랑 x랑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y랑 곱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러면 10 x의 7제곱 y의 11제곱이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수에서 얘기했던 거 잘 보시면 14,884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14,884. 그러면 아까 어떻게 곱했냐면요. 5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이 부분이랑 2 곱하기 10이랑 곱했죠? 이거를 곱합니다. 그러면 5랑 2랑 곱한 거고요. 10의 제곱이랑 10이랑 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데 10은 똑같이 있으니까 10의 4제곱이고 이 10의 4제곱은 만이죠. 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0이 있고요. 2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이 되나요? 아니요. 10의 제곱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 600이 나옵니다. 600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 왜 2랑 해가지고 8이 나온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보면 5 곱하기 10의 제곱이 있고 8 곱하기 1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곱해보면 곱해보겠습니다. 곱해보면은 지금은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3 곱하기 10과 8 곱하기 1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3이랑 8이랑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10이죠? 24 곱하기 10은 240이죠? 240이라는 얘기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4 곱하기 10이랑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했을 때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아까 8, 5, 40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산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 1이랑 10이랑을 문자라고 본다면 그 문자에서 계산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x랑 y랑 결합할 수는 없어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근데 10인 경우에는 100이랑 10이랑 연관이 있죠. 왜냐면 100은 10의 제곱이고 10은 12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지수법칙 때문에 10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와 식에서 곱셈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에서 곱셈을 한다고 했을 때 각 자리마다 곱해져 있는 거죠. 8이 3 곱했고 30 곱했고 500 곱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3 곱했고 30 곱했고 5를 곱했습니다. 500이죠. 그렇게 계산한 것처럼 이 식에서의 곱셈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데, 같은 문자인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할 때는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약분의 의미. 여러분, 약분을 언제 배우셨나요? 약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등장합니다. 5학년? 네, 지금은 교육과정이 아마 바뀌었을 거라서 4학년 때 약분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군에 가면 약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약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라고 하죠. 분모분의 분자. 이 상황에서 무언가 약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약수가 있겠죠. 그 약수에 공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뭐라고 했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요. 그 최대 공약수로 나눠졌을 때 그 과정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예를 들겠습니다. 8분의 124가 있어요. 124. 그러면 8의 약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1248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 다음 124는 어떻게 될까요? 124 같은 경우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1이 될 겁니다. 31은 중학교의 개념에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소수죠. 여기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그런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약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1, 2, 2의 제곱, 2 곱하기 31, 2의 제곱 곱하기 31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있나요? 31도 약수죠. 그렇게 해서 몇 개 나오냐면 6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네, 4죠. 4면 이거를 4로 나눈다예요. 나눈다. 그러면 4로 나눴으니까 2가 남겠죠? 위에는 얼마가 남아요? 네, 31이 남습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은 식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32xy z 4제곱분의 8x제곱 y 4제곱 z 7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수는 수대로 갑니다. 수는 수대로 갑니다. x는 x대로 갑니다. y는 y대로 갑니다. 그리고 z는 z대로 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을 해보면 수만 놓고 봤을 때 8로 나눠지나요? 그러면 4, 8, 32, 8, 네. 그러면 분모에서 4가 먼저 등장하겠죠. x도 봐야겠죠. x랑 x제곱이랑 어디가 더 큽니까? 위에가 더 크고요. 빼면 하나 남죠? 네, x 하나 남습니다. y쪽 볼게요. y랑 y 4제곱. 그러면 분자가 더 크고 y 세제곱이 남겠죠. z는 네, 세제곱이 분자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x, y 세제곱, z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이런 과정이 식에서의 약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한 거냐면 단항식에서 약분한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해요? 나눗셈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다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내는 것은 의도적 끝내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단항식에서 나눗셈을 했죠. 여러분이 생각해 오셔야 할 게 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눕니다. 내지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눕니다. 내지는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눠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나눗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